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자, 이곳이 어제 개최된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피니시 라인이었습니다. 자, 서울의 북서쪽 마포구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여의도와 서대문 안을 통과해서 잠실대교를 건너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에 꼴이 나는 2024년 JTBC 서울 마라톤 대회의 코스인데요.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호역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어제 11월 3일 일요일에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개최됐고요.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에서는 뉴욕 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 우승자 등에 관한 정보는 아직 인터넷 기사에 뜨진 않고 있는데요.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26살입니다. 만 나이로 26살의 에티오피아의 선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2연패를 했습니다. 2시간 7분대 기록으로 에티오피아의 26살의 선수가 대회 2연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선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했는데요. 2시간 8분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선수는 2시간 7분대 기록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 어제 대회에서도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2연패를 했고요. 2등과 3등은 2시간 8분대 기록으로 케냐의 선수가 2,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선수는 코롱 소속의 25살의 선수가 2시간 13분대의 기록으로 국내 부문 남자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어제 JTBC 서울 마라톤 대회가 국내 마라톤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인 37,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자, 그 중에 풀코스는 17,000명, 10km 부문은 20,000명, 합계 37,000명이 참가해서 국내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중에는 최대 규모 37,000명이 참가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0km 부문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양화대교를 건너 여의도 공원에 도착하는 코스였고요. 풀코스 42.19km 코스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양화대교 건너 여의도로, 또 마포대교 건너 시청 사거리 쪽, 그 다음에 신설동 오거리, 군자역 사거리, 잠실대교 건너 잠실 종합운동장 사거리, 삼전 사거리, 그 다음에 탄천 1교를 건너 수서 IC, 그 다음에 다시 탄천교를 건너서 가락시장 사거리, 그 다음에 드디어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으로 꼴이 나는 코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제가 마라톤을 시작한 지 22년 8개월이 됐는데요. 2002년 3월 1일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4년 11월 4일에 이때까지 오늘까지 22년 8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22년 8개월 동안 42.19km는 101회를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제가 마라톤을 시작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풀코스 42.19km의 완주자들의 연령대가 40대 50대가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MZ세대에서 달리기 열풍이 일면서 20, 30대 마라토너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 마라톤 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인 37,000명이 참가한 JTBC 서울 마라톤 대회의 참가자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30대 참가자가 무려 46%를 차지했고요. 20대 참가자가 약 20% 정도, 그 다음에 40대 참가자가 뭐 한 2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MZ세대가 66%나 참가해서 참가자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MZ세대 20대가 20%를 차지했고 30대가 46%를 차지해서 두 세대를 합하면 66%가 참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JTBC 서울 마라톤 대회 전체 참가자 37,000명 중에 MZ세대가 3분의 2에 해당되는 66%를 차지했고요. 거기에다 40대 참가자를 더하면 전 20대, 30대, 40대 참가자들을 다 합하면 90%가 넘는다라는 언론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는 MZ 40, 50대가 마라토너들의 주축을 이루었는데요. 지금은 MZ세대에서도 달리기 열풍이 일다 보니까 이제는 MZ세대, 20, 30대 세대가 참가자들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에서 달리기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 서울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이곳은 서울올림픽 파크텔인데요. 올림픽공원에 북쪽에 접해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입니다. 자, 이곳에는 제일 오른쪽에 미국의 국기 성조기, 그 왼쪽에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 그 왼쪽에 일본의 국기 일장기, 그 왼쪽에 중국의 국기 오성 홍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자, 4개국의 국기,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 서울올림픽 파크텔의 모습입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광이어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자, 가을의 상징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보도 은행나무 단풍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요즘 한강이든 잠실 석촌호수든 양재천이든 탄천이든 성내천이든 서울 조깅하기 좋은 곳곳을 방문하면 MZ세대들이 러닝크루를 형성해서 단체로 달리기 하는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최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 정확하게는 2024년 11월 5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미국은 5개 시간대가 있는데요. 미국 동부 지역은 우리 한국 서울보다 시간이 14시간이 늦은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각 기준으로 내일이죠. 내일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저녁부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사전 투표를 마친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이제 현장 투표, 현장 당일에 투표하는 그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즉 11월 5일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뉴욕 타임즈와 어떤 대학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7대 경합주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대 경합주 중에 4곳에서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요. 2곳에서는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동률입니다. 동률. 그리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섭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 이곳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구를 경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는 성내천 위에 설치된 성내천교에서 남동쪽 방향 송파구 여성축구장을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남동쪽 약 4km 지점에 11월 27일에 입주를 하게 되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단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둔촌 주공아파트가 6,600세대 정도가 재건축이 돼서 12,000세대로 재탄생하는 12,000세대의 재건축 아파트가 11월 27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의 대선을 좌우하는 7대 경합주는 남부의 선벨트에 있는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있고요. 또 북부에 러스트벨트에 해당이 되는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이상 총 7개 주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7대 경합주입니다. 자, 그 중에 네바다주와 위스콘신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약간 앞서고 있고요. 반면에 애리조나주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약간 앞서고 있고,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는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개의 경합주, 7대 경합주 중에서 4곳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약간 앞서고 있고, 2곳은 동률이고, 1곳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전망들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7개 경합주 중에 4곳에서는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고, 2곳은 동률이고 1곳에서는 열세에 이긴 한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약간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냐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각 기준으로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큰 관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저쪽 방향 북쪽 방향의 아산병원,
서울 아산병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신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왜 7대 경합주가 중요하냐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텃밭 우세 지역이 있는데요. 자, 진보 성향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국의 서부 태평양 연안 지역과 미국의 북동부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반면에 미국의 중부와 남동부 지역은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들은 이미 대세는 확정이 된 거죠. 선거운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미 그 지역들은 민주당 우세 지역은 민주당이 승리할 거고, 공화당 우세 지역은 공화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죠. 반면에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7대 경합주는 초박빙, 초접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그곳에서 승리하냐가 대선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단수가 총 538명인데요. 그 중에 과반에 해당되는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 7대 경합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주가 54명, 텍사스주가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 순서로 선거인단이 많은 상위권의 그 주들이 있긴 한데요. 7대 경합주의 선거인단 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 수 19명,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인단 수 각각 16명, 미시간주 선거인단 수 15명, 애리조나주 선거인단 수 11명, 위스콘신주 선거인단 수 10명, 네바다주 선거인단 수 6명입니다. 자, 이처럼 7대 경합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그 7대 경합주에 양당 후보들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인. 자, 그래서 한국의 국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흥미진진한 대선 개표 방송이 기대됩니다. 자, 이곳은 풍납사거리입니다. 풍납사거리. 이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아침 6시 51분입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풍납사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